항상 확률 높은 매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헌터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확률 높은 매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우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손실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나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베팅을 하고 내가 확률 높은 매매를 보다는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선수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방법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요. 큰 손절, 과도한 욕심에 과도한 배팅을 했을 때 한 번에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상급자들도 마찬가지가 되죠. 리스크 관리 우선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서 매매를 하면서 본인의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됐을 때는 큰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새로운 기법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지만 또 보는 경우도 시즌이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평균 40거래일 평균 대비 130% 이상 상승하거나, 또는 거래 회전율이 600% 이상, 주가 변동성이 150% 이상,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3일간 30분대 한 번씩 체결되게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시간으로 바로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물량이 나와서 살짝 개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비용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있기 싫어서 그냥 매도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 로직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얼마의 종가에 마무리가 되면은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안 된다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상한가 가는 자리에만 표시되는 이 수식도 우리가 공개를 해놨잖아요.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신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된다라고 봤어요. 54원에 마감이 되는데 1452원으로 마감을 하면은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한 두 호가 차이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낼 때가 종가로 가면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호가로 1454원으로 한 두세 거 올려가지고 마감을 해버려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기회비용 30분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아침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간 사람과 단기 가열 종목이 지정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가 되겠죠. 단기 가열 종목이 지정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장 맞추고 공시가 나와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아침에 2~3% 손해보고 또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보유를 해라. 보유 사인을 내고 이날 마지막 날 11월 14일이 되겠죠. 전일 11월 14일 날 종가에 추가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이날 매수를 했고 이날 매수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2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마이너스 한 6% 정도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수익률을 다운시키면서 이제 마감을 하고 넘어갔어요. 단기 가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주가의 흐름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엄봉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추세를 봐야 돼요. 단기 가열 종목들의 추세, 최근에 단기 가열 종목들이 지정됐던 종목들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들이 지정 이후에 시세 흐름이 좋았다 그러면 그 좋은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고요. 장세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데, 같은 패턴의 유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보고 참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재료나 이슈,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상승이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죠.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3일 동안 단일가 거래 이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이때에 파동이 나올 때는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20% 이상도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그게 본인만의 기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 1600억 정도 거래가 들어왔고 오히려 단일가로 들어가지 않고 1452원 자리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으면 더 좋은 패턴이었는데 주포들의 호가를 올리면서 인위적으로 단일가 거래로 들어가는 걸 체크를 했습니다. 종가와 시가는 누가 만든다고 했죠? 세력, 주포들이 만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종가의 수급이 쏠려서 의도치 못했던 두 호가를 올리면서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단기 갈종으로 지정을 시키고 3일 동안 주가를 한 5, 6% 정도 다운시키면서 실망 매물,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털어내고 오늘 15%까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매수를 추천을 했던 이유는 분차트가 여기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갈중을 지정이 안 되고 쏘면은 전고점까지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사인을 냈던 거고요. 그럼 이 시간이 길어진 거죠.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밑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붙어서 상승이 나올 때 여기 전고점 라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당연히 시세가 더 열리기 때문에 더 많이 가겠죠. 주포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부터 거래 대금을 많이 늘려야 돼요. 거래 대금이 들어올 정도로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전장에는 거래가 쏠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일부 차익 매매를 하는 거죠. 1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또 최저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 정도 맞춰졌잖아요. 비중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기 때문에 참고 위에까지 노려볼 수도 있지만 주식이란 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보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비중은 수익 전환됐을 때는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게 맞습니다. 상승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을 좀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수익권으로 전환됐을 때는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게 좋다. 덜어내고 전고점까지 가져가 보는데 이 전고점에서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는 어떻게 결정하냐. 거래 대금에서 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 거래 대금을 상회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캔들 그리랑 이평선, 헌터 서쿨에서 캔들 그리랑 이평선 지지와 저하 7가지 패턴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홀딩을 해볼 수가 있지만 거래 대금이 이전 거래 대금의 절반 수준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전고점에서 매물 압박을 받고 한번 저항을 맞고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장세가 좋거나 이 종목의 테마가 강하게 붙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점 대비 15%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당연히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는 구간이 도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15%에 대한 수익을 발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욕구가 강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미리 판단을 하시고 차익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린케미칼을 전일 이 라인에서 추천을 했죠.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완전 줄어들고 매수가 들어갔죠. 근데 아침에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강하게 나오지를 않았고 여기도 똑같이 제가 올려드렸죠. 전고점 부근에서는 차익을 하는 게 맞다. 여기도 전고점 라인에서 딱 부딪히고 그대로 빠지잖아요. 물론 오전장에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압도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거래대금이 약하게 올라왔을 때는 저항에 대한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팔고 싶다, 팔기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간에 오면 주식을 조금 애매하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 구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전고점에서 못 넘어간다 판단하고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려버리는 거죠. 코스닥 지수도 갭 상승 이후에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종목들도 활발하게 돌지도 않았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주들도 시간에 상승했다가 갭 상승 이후에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고, 또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 상한가를 보였지만 장 시작하자 바로 급 하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갭 상승 이후에 다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빨리 한 박자 빨리 전고점에 대한 돌파 유무를 미리 예측을 하시고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오늘 내용은 공부할 게 참 많았다.